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이란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10년 당겨진 것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7개월 만에 등교 수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높지만 델타 변이가 여전히 확산하고 있어 걱정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신도 6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모두 백신 미접종자인데다 대부분 건장한 청년인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에서 처음으로 픽업 트럭을 선보였습니다. 완성도 높은 품질과 최첨단 안전기술 등으로 그동안 약점으로 꼽히던 픽업 트럭 시장에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첫 소식입니다. 20년 안에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높아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불과 3년 전 나온 예측보다 10년 앞당겨진 건데요. 세계 지도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속도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서부 지역 15개 주를 중심으로 최소 100건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 캘리포니아주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번진 딕시 산불은 지난 26일 동안 지속되며 뉴욕시보다 큰 규모의 면적을 불태웠습니다.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일 그리스 아테네 인근 유명 휴양지에서 시작된 산불은 6일째 계속되고 있어 소방관 1,000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he dries are getting a lot drier and the heat and hot weather is a lot hotter than it's ever been. The extreme weather conditions, the likes of which we've never seen in our history. 오늘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 이내의 지구 기온 상승폭이 섭씨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전 예측보다 10년이나 빨라진 건데 지구 온난화의 마지노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We are not yet on a track to even stop this warming from further increasing. So yes, we should be alarmed. 전문가들은 앞으로 산불은 물론 폭염과 물 부족,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은 갈수록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 기온이 예상대로 상승할 경우 극한 폭염이 4배 넘게 더 발생하고 집중호우와 가뭄 등은 최고 2배 잦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Climate change is a problem that is here now. Nobody is safe and it's getting worse faster.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세계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기후변화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빠르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앞으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세계 곳곳이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포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무서운 기세인데요. 엄청난 양의 탄소까지 배출되면서 기후변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온 하늘이 짙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붉은 노을처럼 보이지만 산불 때문입니다. 지난 3일 그리스 아테네 인근의 유명 휴양지 에비아 섬에서 시작된 산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천 명의 주민들은 소중한 안식처를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Terrible, like in the horror movie. You got afraid and you tell to yourself, okay, this is movie. But now this is not the movie. This is our real life.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건 그리스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한 남부 유럽은 물론이고 터키와 러시아도 산불로 신음하고 있고 남미와 미국, 캐나다까지 그야말로 지구 곳곳이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염이 전례 없는 재난을 만들어낸 건데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산불로 3억 4천만 톤이 넘는 탄소가 배출된 걸로 추산됩니다. 관측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인데 한국 전체가 6개월 동안 내뿜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탄소 배출 때문에 생긴 이상 고온이 산불을 부채질하고 이 산불이 다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It is
indisputable that human activities are causing climate change. Human influence is making extreme climate events, including heat waves. 전문가들은 매년 잦아드는 산불로 소실된 산림이 회복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 지구 온난화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7개월 만에 등교 수업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을 만나며 반기는 모습이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등교시킨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설 텐데요. 학교 측은 마스크 착용과 위생 관리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들뜬 모습입니다. 학교 앞은 어느새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붐빕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지역 초등학생들이 오늘부터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17개월여 만에 등교 수업 첫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시기에 어린 자녀를 집 밖으로 보내야 하는 부모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The kids can't get a vaccine, that's nerve-wracking, but the fact that they do the temperature checks and everything before and they make them wear the masks and wash their hands with the hand sanitizer, it's as safe as they can make it.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 수업이 재개되자마자 전국적으로 어린이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5명 중 1명은 어린이 환자입니다. I work in the medical field, so I see a lot of it every day. So it's just keeping our masks on and everybody at home except for her is vaccinated.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의 문제도 또 다른 걱정거리입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은 원활한 학습 지도와 관계 맺기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We've got to get kids right in their hearts and in their minds, feeling safe and comfortable before the learning can continue. And so that's a heavy focus for us. 이뿐만 아니라 팬데믹 동안 불안감이나 트라우마를 앓게 된 학생들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원격 학습 지침은 6월 30일에 만료됐지만 등교 수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속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교회 목사는 최근 2주 사이 젊은 층 신도 6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며 이 중 4명은 기저질환이 없는 35살 미만의 환자들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신도 30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이 중 20여 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플로리다 주 내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3,903명을 기록해 3일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현대차가 처음으로 픽업트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실용성을 극대화한 산타크루즈로 미국 브랜드가 꽉 잡고 있는 픽업트럭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 최초의 픽업트럭 산타크루즈. 포드와 쉐보레 등 미국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는 픽업트럭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현대차의 야심작입니다. 정통 미드사이즈 픽업트럭보다 작지만 동급 최고 수준의 실용성을 갖춘 신개념 스포츠 어드벤처 차량입니다. Vehicle. It allows you to live your lifestyle, give you that ability to put things in the back of the SUV that maybe you might thought might be a little dirty that you didn't want inside your car. Things like maybe a surfboard or a bike, even putting your pets back there if you wanted. 픽업트럭과 SUV의 장점을 모두 갖춘 만큼 힘, 안전, 편의 사양도 여느 차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4륜 구동에서 나오는 뛰어난 주행 성능은 물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첨단 안전 기술도 탑재됐습니다. 특히 뛰어난 활용성을 갖춘 적재 공간으로 픽업트럭 시장과 RV 시장 모두를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Really, a lot of it is targeting CUV owners and current owners, but also people that are looking for pickup truck that it's too big, too expensive. They want something smaller, want something with more technology, more safety. So it's really target is really CUV owners, people that cannot buy or do not want to buy a mid-sized truck.
팬데믹 이후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모델인 만큼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usually active, and so they're getting out and they've got equipment, and it's a great car to. 북미 시장 전용 모델인 산타크루즈는 엘라베마주의 현대차 공장에서 현지 생산됩니다. 승용차와 SUV 외에 픽업 트럭 시장까지 개척한 현대차가 미 시장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산타클루즈에서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반대론자인 한 여성이 마트에서 냉장고 손잡이를 혀로 핥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여성은 세균은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면서 자유로워지라는 문구와 함께 마트의 냉장고 손잡이와 쇼핑 카트, 플라스틱 백에 혀를 대고 핥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백신 반대론자를 뜻하는 안티백서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비난을 이어갔고 결국 이 영상을 삭제했지만 여성 스스로 삭제했는지 인스타그램에서 삭제 조치를 취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 여성처럼 마트 선반의 물건이나 카트를 고의적으로 핥는 남성과 여성 등이 재물 손괴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미국에서는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의 주들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거듭 반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피해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CNN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주 사이 병원 입원 환자는 3만 3천 명에서 6만 6천 명으로 2배 뛰었고 하루 사망자도 263명에서 514명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병원에는 밀려드는 코로나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차장에 임시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병상과 간호사가 모자라 일부 환자는 멀리 북부의 노스다코타주로 보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일 25만 명을 넘겨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 1월 수준을 나타냈는데 일주일 평균으로 따져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의 확진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t's so high in Florida that I think that if Florida were another country, we would have to consider banning travel from Florida to the United States. 델타 변이에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 대부분 남부에 몰려 있지만 텍사스, 플로리다 등의 주지사들은 학교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오늘 마스크 착용은 정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andating masks is not the answer. Personal responsibility is the answer. Common sense is the answer. 반면 미국 국방부는 식품의약국 FDA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을 내리면 9월 중순쯤에는 미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댈러스 교육구가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군인 댈러스 교육구가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조치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교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We just happen to have a healthy disagreement on the perspective here. And my message is I'm trying to take care of the safety and health of our students. And he's got a big job to do. And so on this matter, we don't agree. 앞서 지난 5월 에버 주지사는 6월 4일 이후 공립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0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히노오사 교육감은 긴급한 상황에 따른 조치라며 벌금형도 불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댈러스 교육구의 마스크 의무화는 내일부터 시행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 수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캐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통제했던 미국과의 국경을 17개월 만에 제한적으로 열어 미국인 방문객들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3일 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갖춘 미국인은 입국 전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앱을 설치해 여행 목적과 접종받은 백신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입력하면 격리 조치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오는 21일까지 육로를 통한 이동을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캐나다는 합의 기한보다 빨리 미국 관광객에게 국경을 연 반면 미국은 21일까지 캐나다로부터 관광객 등 비필수적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펜타곤 내부 메모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미군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15일 이전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완전 승인이 이루어지거나 코로나19 확진율이 증가할 경우 정해진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초 화이자 백신이 FDA의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군 당국이 얼마나 많은 백신이 필요하고 어떻게 의무화를 시행할지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가주에서 열린 청소년들의 홈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써니베일 경찰국은 지난 7일 밤 10시 19분쯤 1400블럭 나바로 드라이브의 주택에서 파티가 열리던 도중 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한 주택이었으며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청소년 200여 명이 모여 파티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파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중 1명은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에어비앤비 측은 이 같은 총격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모든 공유 주택에서의 파티를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발생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올리언즈에서 일주일 만에 또 총격이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뉴올리언즈 경찰은 어제 2시쯤 버번 스트릿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7세 용의자가 총격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자 수십 명이 술집 안으로 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6차례 총성을 들었고 이후 팔과 다리, 등에 총상을 입은 피해자 4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시켰고 오후쯤 추가 부상자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일요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용의자가 지인과 싸운 뒤 5명에게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주 금요일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국가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는데 특혜 논란도 여전합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모범 수용자 810명에 대한 8.15 광복절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관심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여론과 이 부회장의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기의 60%만 복역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에는 취임 이래 계속 가석방 확대를 약속해왔다며 복역률 60% 이상의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풀려납니다. 다만 가석방은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명과 달라 특정 경제범죄의 사범인 이 부회장에겐 6년간 취업 제한 규정이 유지됩니다.
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현재 기소된 두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 직후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에 대한 초법적 특혜이자 사법 정의가 사망한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을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안기관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중국 청주 지역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미국산 F-35A 전투기 도입에 반대하며 각종 시위를 열고 거리 서명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요 앞에 2km 떨어져 있는 청주공항에 배치가 되고 있는 거가 좀 심각한 문제고, 전쟁이 나면 이건 생존권의 문제잖아요. 국정원과 수사당국은 이 시민단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런 활동을 했다고 보고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구속됐고 1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국은 구속영장에서 이들이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북한 대남공작 조직원 3명과 수시로 교류하고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하는 한편 국내 정당 정보와 같은 기밀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한 명의 집에서 발견된 USB 안에는 북한의 지령문과 보고문 등 84건의 파일이 들어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2019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노동특보단에 포함됐었는데 지난해 8월에는 반통일 반민중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F-35A 도입 반대는 자주통일과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이었고, 자주통일 충북동주회는 공안기관이 조작한 유령 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영장이 기각된 1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소유주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5만 원권이 수백 장씩 다발로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신권이 아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지폐들로 2,200장, 1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쯤 냉장고 바닥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서울의 한 중고물품 판매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김치 냉장고를 산 제주도민 A씨가 물건을 받은 뒤 청소를 하다 발견한 겁니다. 1억 1천만 원을 습득을 했다. 택배에 같이 붙어가지고 왔는데 신고가 왔는데 이제 현장 가가지고 경찰관이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현재 경찰은 돈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판매업자와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서울의 판매장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이 돈의 원래 소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직원 입회 하에 그 금액하고 다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습득물을 접수를 했어요.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고 그냥 고액의 돈이다 보니까 좀 이게 저희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자주 없으니까 좀 황당했죠. 유실물 관련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22%의 세금을 떼고 습득자에게 지급되고, 소유주를 찾으면 습득자에게 5에서 20%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성형 클리닉에서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 클리닉. 한 환자의 진료 내역입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슈링크와 써마지 시술을 받으면서 각각 프로포폴 300cc, 200cc를 투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병원 홈페이지에 통증이 크지 않아 마취연고만 바르면 된다고 나와 있는 시술인데도 마약류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겁니다. 아예 아무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 300cc 맞은 날도 있습니다. 작년 8월엔 이 환자가 프로포폴에 취해 하루 종일 병상에서 잠든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환자한테도 못할 일이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약하고 있었다는 것은 마약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랑 똑같단 말이죠.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한데도 바로 다음 날도 연속으로 투여됐고 심지어 주사를 놓은 사람은 2번 모두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상담실장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랬어요 하고 그 다음날 실장이 또 불러서 그 사람한테 또 주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프로포폴을 놔준 이유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였던 걸로 추정됩니다. 매출이 없어서 환자를 불러서 프로포폴을 주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얼마를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냐. 한 150 받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것보다 더 받죠? 이러는 거예요. 서초구에 있는 다른 지점. 병원 직원들의 대화방에는 여자 손님을 프로포폴 맞히려 데려왔는데 간호사 실수로 약이 바닥에 줄줄 샜다. 위험한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프로포폴 얼마나 한다고 맞추는지 같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한 의사는 3명에게 수면, 즉 프로포폴을 동시에 넣고 그중에 한 명이 제대로 숨을 못 쉬는 일이 벌어졌는데 원장이 괜찮다고만 했다고 토로합니다. 턱만 살짝 누르면 된다. 코 골고 있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병원은 서울 강남 일대 4곳 등 전국 12개 지점을 두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두 곳 모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전에 원장님이 하신 거여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뭔지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경찰은 최근 이 성형 클리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중국의 핵 잠수함이 영국의 항공모함을 미행하다가 발각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8일 영국의 한 신문은 남중국해를 떠나 태평양으로 향하던 퀸 엘리자베스호의 호위함이 수중 음파 탐지기로 중국 핵잠수함 2대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남중국해는 중국이 인공섬을 만든 후 항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신문은 이번에 발견된 잠수함들은 중국의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는데요. 중국은 현재 태평양 절반에 걸친 국가들의 군사력을 행사하기 위해 66대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을 향해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지난 9일 정오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808명으로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대변인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로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망자도 지난 하루 동안 역대 가장 많은 588명이 나오자 당국은 수도와 300여 개의 도시를 코로나19 최고 심각 단계인 적색경보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간의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8살 소년이 최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년이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종교 서적이 보관돼 있는 이슬람 도서관 카펫에 소변을 봤기 때문인데요. 현지 언론은 소변을 본 소년이 경찰에 구금돼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에 반발하는 이슬람 군중이 힌두교 사찰을 습격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소년의 가족은 피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과 국제동맹군이 철수한 뒤 아프간에서 세력을 급속도로 확산 중인 무장 조직 탈레반이 미국을 향해 간섭하지 말라는 엄포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현지 시간 9일 기준 나흘 만에 북부 지역 5개 주도가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는데요. 1990년대 탈레반의 무장 통치에 강력히 저항하며 반탈레반 세력이 강했던 북부 지역까지 차례로 함락됨에 따라 아프간은 혼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레반 대변인은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가 내부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미국의 아프간 내 간섭을 경고한다고 말했는데요.
무장 조직에 점령당한 지역의 주민들은 집을 버리고 도시 밖으로 목숨을 건 탈출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섬에 산불이 이어지면서 피해 상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지구 종말의 모습, 불타는 그리스 섬입니다. 꺼지지 않는 산불로 주변이 온통 주황빛입니다.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화염에 휩싸인 섬을 바라보는데요. 시뻘건 불길과 함께 하늘로 연기가 솟구치자 일부는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북부 에비아 섬이 산불로 피해가 커지자 결국 수백 명의 주민들이 배를 타고 섬을 탈출했는데요. 당시 간신히 섬을 빠져나온 한 관광객은 재난 영화 같지만 실제 상황이었다며 급박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섬 주민은 국가와 정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떠나면 마을 전체가 불타버릴 거라고 AP통신 등 해외 언론은 전했는데요.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열흘 동안 그리스에서 5만 6천 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선 폭우로 빗물이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와서 위험에 처한 시민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중부는 홍수, 물에 잠긴 엘리베이터입니다. 물이 목 아래까지 가득 찬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이 청년은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사는 토니 루인데요. 지난 7일 밤 친구 2명과 비 피해 상황을 보려고 집 밖을 나섰다가 익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날은 우박을 동반한 폭풍으로 오마하의 강수량이 13cm에 이르고 도로가 침수되는 재난 상황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에 도착하자 빗물이 환풍기를 통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절박한 심정에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그의 친구들이 구조대보다 먼저 도착해 강제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헤엄쳐 현장을 탈출했다는데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루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관람객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해서 동물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동물이 사람 구경, 중국 동물원에서 몸싸움입니다. 지난 7일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아이를 안은 중년 여성이 바닥에 드러놓은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깁니다. 이때 한 남성이 달려와 힘껏 발로 차고 현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 베이징의 한 동물원에서 두 가족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다 싸움이 난 겁니다. 소동은 현지 경찰이 출동한 뒤 화해하면서 수습했다고 동물원 측은 밝혔는데요. 하지만 동물들이 문제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인간의 몸싸움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일부 동물이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흉내냈다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지 누리꾼들은 인간이 동물을 웃게 했다며 이제 동물이 서커스를 즐길 차례라고 난투극을 벌인 관람객들을 비꼬았습니다. 학대받던 서커스 곰이 알프스에서 자유를 찾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12년 감금 서커스 곰, 알프스에서 숨져. 12년 동안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학대를 받아온 서커스 곰 잠볼리나. 야생에 돌아간 지 1년도 안 돼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 크림반도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잠볼리나는 서커스단에 팔려가 좁은 우리 안에서 외롭게 살았는데요.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서커스 공연이 무기한 연기되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주인이 한 동물단체에 잠볼리나를 팔았습니다. 마침내 스위스 알프스에서 새 삶을 살게 된 잠볼리나는 난생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5일 손상된 이빨을 확인하기 위해 수의사팀이 마취 작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잠볼리나의 호흡이 멈췄다는데요. 잠볼리나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부검이 있을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9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